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지역개발자 배길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압기 이론의 오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수치를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압을 올리면은 이제 또 제가 미리 식을 써왔는데 이것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압이 V이고 전류가 I고 R인 것을 2차를 N배로 전압을 올리면 전류는 N분의 1로 거꾸로 줄어들고 그때 소모되는 전력을 P는 I제곱 R이라는 이 공식이 있는데 그때 다시 원래는 전압을 올리지 않으면 이렇게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전압을 이렇게 올리면은 새로운 전압과 전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새로 변화된 전력을 구하면은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렇게 N제곱분의 P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P만큼의 전력이 소모됐는데 전압을 N배로 높이면은 N제곱분의 1만큼의 원래 전압보다 N제곱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이게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엉터리 주장입니다. 이 엉터리 주장에는 두 가지 오류가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 하나 있고, 이 저항을 분석할 때 이 저항의 도선 저항과 부하 저항을 분리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분류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해서 오류를 빚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 공식에 무슨 옷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압을 이렇게 높이면 전류가 이렇게 줄어들고 저항은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저항은 그대로 R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저항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저항을 전기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R은 I분의 V니까 2차 전류의 저항을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 전압 대신 NV를 넣고 전류 대신 N분의 I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N제곱 R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항이 R이었는데 원래 저항보다 N제곱배로 더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은 이 전기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무리하게 전류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전류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줄어들면은 전기 공식에 맞지를 않아요. 모순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런데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뭐 그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자, 원래 변압을 하지 않고 전류의 전압이 220V라고 그래 가정합시다. 저항은 225Ω고 그러면 전류는 1A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때 소비되는 전력을 전력 공식에 대입하면 220W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류를 2배로 높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40V가 되겠죠. 440V가 되면은 전기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저항은 변함없이 그대로니까 전류는 2A가 나옵니다. 이건 전기의 기본만 아는 중학교 학생도 구할 수 있는 값입니다. 과학자들의 말하면 전압이 2배로 올라가면은 전류는 거꾸로 2배로 줄어든다고 설명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가정에서 변압기 있을 테니까 몇만 원이면 구입합니다. 구입해가지고 이대로 실험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전압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 사용되는 전력을 구해보면 무려 880W, 원래 있던 것보다 4배가 늘어납니다. 전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왜 과학자들이 그 줄어든다고 주장했느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1차 전류와 2차 전류는 에너지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된다.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압이 올라가면 올라만큼 전류는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전의 전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전의 전류를 가지고 실험하면 안 나오는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공급되는 전력을 고정시켜 놓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공급되는 전력을 한전의 전력 갖고 실험을 하면은 전력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산치가 실제로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전력을 묶어 놓고, 이건 뭘 예상하는 거냐면 일개 가정이 아니라 전 도시 전체를 생각하면은 그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전 도시의 전력은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는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지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 도시 전체를 하나의 소비자로 보고 계산을 하면은 과학자들의 말이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0V, 255 1A가 원래 있던 거를 전압을 2배로 올렸다고 쳐요. 전압을 2배로 올리는 변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압이 2배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걸 수학적으로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식에서 유도하면 전류는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변압기를 설치했을 때 1차 쪽에 변할지 2차 쪽에 변할지 그건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2차 쪽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고, 2차 쪽에 여기서 전압과 전류는 변수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저항입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전력입니다. 이 전력과 저항만을 이용해서 수치를 어떻게 전류가 변하고 전압이 변할까지를 구해보는데, 저항은 1차 쪽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2차 전류에만 저항이 있기 때문에 2차 쪽에서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2차 쪽에 저항이 있고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220W로 전력을 묶어놨다고 가정해가지고 전류를 구하면은 나중에 수학적으로 다 계산해 보십시오. 이 공식 가지고 1A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220V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1A와 220V는 원래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압기를 아무리 설치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차 전류를 이용해서 1차 전류를 구해보면은 1차 전류는 공식 의해서 구해보면 2A가 나오고 전압은 이렇게 해서 110V가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변압기를 2배로 전압을 올릴 수 있는 변압기를 설치하면 2차 쪽에 전압이 2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1차 쪽에 전압이 반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차 쪽에 전압이 내려간 만큼 전류는 올라가가지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유지하면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거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뭐를 착각하고 있느냐? 도선저항과 부하저항을 같이 넣고 따로 넣어서 분석을 하지 않고 통째로 넣어서 분석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에 대한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에너지 손실량이 아닙니다. 에너지 손실의 비율입니다. 얼마를 많이 투입하면 당연히 손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생기냐 적게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입한 양에 비해서 몇 프로가 손실됐느냐, 이 손실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은 비율이 아니라 손실량만 계산해가지고 줄어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줄어들면 뭐합니까? 투입된 게 적게 들어와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저항을 도선저항과 부하저항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전력 손실이 아니라 전력 손실 비율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전력 손실 비율이라는 건 총 손실 중에서 도선 손실인데, 도선 손실이 되면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전달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력이 발전돼서 오다가 중간에서 전기선에서 많이 소모가 되고 남은 거를 가정에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달 비율이 도대체 얼마냐? 이것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달 양이 얼마냐가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공식을 넣어서 총 손실분의 도선 손실을 비유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R분의 R1이 나오는데 R 상수이고 R1 또한 상수입니다. 두 개 다 상수면은 이 말은 전력 손실 비율은 전압이 높든 낮든 전류가 많이 흐르든 작게 흐르든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상수라는 겁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든 낮든 간에 전력 손실 비율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그 전력 손실 비율이 엄청 변해서 유리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을 간단하게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 220V 들어오죠. 그러면은 변압기를 2배로 높이는 변압기, 2배를 낮추는 변압기 2개를 구매하셔가지고 이 그림처럼 설치해 보면 됩니다. 220V를 가지고 2배로 높이면은 440V가 나오겠죠. 그러면 끝에 가가지고 다시 2대1로 다시 낮춰가지고 원래대로 220V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반대로 220V를 2대1로 낮춰요. 그러면 110V가 되겠죠. 그것을 쭉 간 다음에 끝에 가서 다시 전압을 1대2로 높입니다. 그럼 다시 220이 나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정확하게 220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5V인지 10V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다 이 실험을 할 때 이 길이는 길수록 좋습니다. 자, 똑같은 전류를 보내는데 이쪽은 440V로 보내고 이쪽은 110V로 보내면은 4배의 전압 차이가 나는데 4배의 전압 차이가 났을 때 끝에 가서 어느 게 에너지가 더 많이 전달되는가 전압기로 체크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220V가 가가지고 마지막 포인트에서 전압이 얼마 나왔느냐, 전압이 220을 얼마나 까먹고 220이 그대로 나오느냐, 210이 나오느냐, 200이 나오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건 전압 강화 그만큼 에너지가 낭비됐다는 뜻입니다. 전압 강화 일어난 만큼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인데, 전압을 과학자들의 이론대로 하면 전압이 높이 보냈기 때문에 16배로 더 전기가 전략된다는 겁니다. 그 제곱배로 전략이 된다고 그러니까 과연 전략이 됐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선이 너무 짧으면은 그 실험치 값이 뚜렷하게 안 나오니까 이게 좀 길게 할수록 좋습니다. 해서 비교해 보면 전혀 전압의 변화가 없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마지막에서 전압 강화가 얼마나 많이 이쪽이 더 많이 일어났느냐, 이쪽이 더 많이 일어났느냐, 많이 일어난 쪽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한 건데, 이 이론대로라면 16배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